자, 반갑습니다. 야, 날이 진짜 덥다, 그죠? 아, 이 날이 진짜 뭐 더워요, 더워.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할게요. 네, 바로 하고 어 여기에 이제 좀 빠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그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그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뭐 안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뭐 가장 간단한 내용들이니까요. 그 틀리지 않을 것 같아. 위수에 관한 판례들은. 그다음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판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다음 전문 법칙에 관한 판례들은 지금은 그 이해가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이 강의에서는 맞지 않는 듯 보여서 그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뭐 증거동의 탄핵 증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주제니까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또 압수수색 검증에 있어서 그 판례들 있잖아요. 그 새롭게 나온 판례들. 이제 그 출제가 막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왔지만 지금 그 빈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전에 한 19년, 20년, 21년 그때 그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판례들 있잖아요. 이런 판례들. 이런 판례들은 제가 우리 동영 모의고사 이런 데 다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다 봤거든요. 그 정도 한번 점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최근 신판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시간 때 필요한 관련 있는 판례들은 좀 비교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거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먼저 그 법 개정된 내용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출제가 되긴 하잖아요. 예, 검사의 사건 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 이거는 수송법인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혹시나 자 이거는 수사는 필요적인 거니까 수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 2항인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왔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검수완박법에 들어온 내용인데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동일성을 벗어난 별개의 범죄 말이죠. 이런 범죄는 인지를 해도 수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의 직무와 권한. 이거는 검찰청법 내용인데 범죄사 공소되기 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 니은, 디귿인데 한번 가볍게 좀 봐두세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입니다. 등이라서 요 등이란 글자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들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더 범위를 느리는 그런 시도를 했죠. 그리고 더 느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정치권에서 한참 대립이 좀 있었잖아요. 등이라는 글자도 한번 보세요. 등. 그 밑에 니은번에 경찰 공무원의 범죄 그리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런 것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 말이죠. 그 위에 1번의 소리가 공부했죠. 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 그러면 다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비판을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경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거 있죠. 이것은 검사가 송치를 해가지고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사 직소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공소를 제기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비교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수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수사기관의 준수사항. 거기에 뭐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벌써 출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
이제 고소나 고발 같은 거 했는데 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이유 불송치를 통지했다는 겁니다. 그 통지받은 사람요 해당 사법경찰관 속 관서의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고발인을 제외한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벌써 출제가 됐습니다. 고발인 제외.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출제가 됐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반드시를 제시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지문 틀렸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반드시를 제시하고 긴급 집행이 되는데 반드시를 제시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사전에 제시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틀리겠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제시는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반드시 제시라고 한 이 부분을 가지고 긴급 집행이 되는데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토록 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포인트는 사본입니다. 사본을 교부토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 이게 긴급 집행이죠. 피고인에 대해서 공사실의 요지 영장이 발부됐음을 구하고 집행할 수 있고 3의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영장은 원본이겠죠. 그리고 그 사본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본 교부해야 된다. 사본. 그러니까 1번에도 마지막에 사본 교부가 있고요. 그래서 4번에도 마지막에 사본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본을 교부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할 때도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 거고요. 긴급 집행의 경우에도 사본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은 상당히 뭐 확보되는 측면이 있겠죠. 하나 그거 좀 반대입니다. 예. 원본 제시하면 됐지 뭐 또 사본까지 아니 이러면 안 된다. 그 사본도 교부하는 게 뭐 좋죠. 좋기는. 자,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앞서 영장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그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앞서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사본을 교부토록 되어 있다는 거. 요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본 교부. 그다음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나 그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현장이 없다. 현장이 없다. 그 영장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현장이 없다는 거죠. 영장 제시나 그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장이 없고 또는 그 소지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죠. 또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예외로 한다라는 거죠. 이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긴급 집행이 대물에도 되는 거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긴급 집행 아니에요. 긴급 집행은 그 정확한 개념이 뭔데요? 영장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집행이 급한 겁니다. 이때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고하고 집행 먼저 하고 나중에 영장을 제시하는 게 긴급 집행이죠. 지금 이거는 그거 아니죠. 영장을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왔는데 현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 제시받을 자가 또는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시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고 또 사본 교부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니까 긴급 집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수사 준칙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사의 기본 원칙인데 수사의 기본 원칙 그 1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불이익 금지 이런 것들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설령 읽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그냥 뭐 아주 편하게 읽히실 겁니다. 그 오답을 걸 만한 위치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다음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이것도 여러분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틀리진 않겠죠. 검사사경관은 공석에 있은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공개하면 이거 범죄입니다. 이게 표의사실 공표죄 아닙니까? 예, 공개해서는 안 된다. 됐죠. 그 2번, 3번 이런 것도 된 것 같고. 그다음. 자, 5번입니다.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자, 협력관계로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이게 성질에 한번 나왔는데, 올해 성질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 우리 이전에 일반 사법경찰관리처럼 지휘감독관계입니다. 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감독관계입니다. 지휘감독관계. 그러니까 여기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휘감독관계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이번엔 수사를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입니다. 요거 혹 법무부령으로 바꿔서 출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전에 이런 출제 한번 있었습니다. 틀립니다. 처음에 이거 법무부령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경찰의 반대가 있어서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우리 지난 정부 때 말이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했거든요. 예, 법무부령으로 하면 검찰 입장을 대변할 테니까 예,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협력관계 그리고 수사 준칙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법무부령이 아니라는 것. 이제 상호 협력 원칙인데 그 협력해야 된다. 이건 뭐 된 것 같고요.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사건 협력 절차, 뭐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송치전에 그 진한 글자, 수할상,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사건들, 그 위에 중요 사건들 뭐 내란, 외환, 선거, 뭐 테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뭐 오답을 걸 만한 위치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하고 사법경찰관의 협의인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고 사법경찰관은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협의 요청에 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제 협의를 요청하면 응해야 되는 경우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다 꼼꼼히 다 암기하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검사하고 사법경찰 서로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가 안 되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검찰청, 우리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고 사경의 협의, 자 이견이 해소가 안 된다면 그 장들 협의에 따른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수사기관 협의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고 정리될 게 많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사의 기본. 임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임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강제사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고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적은 절차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죠. 이런 문장들은 당연한 내용들이니까요. 이번 3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회피. 자, 회피. 검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과 친족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서의 공정성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친족 관계라고 한다면 회피하는 게 맞죠. 검사든 사법경찰관리든 됐죠. 회피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수사 진행 사항의 통지. 검사 사경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 사항을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의 피해자 신문 참여 조력인데요. 이건 뭐 되게 중요하고 벌써 출제가 됐죠.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해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된다. 법적인 좋은 상담을 보장해야 되고 또 메모도 허용해야 한다. 법적인 좋은 상담을 위한 메모 허용해야 된다. 자, 2번인데 단순 면담이란 이유로 변호인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두고 면담의 경우에는 뭐 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거 틀립니다. 안 됩니다. 1과 2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은 검사자 사경관이 사건 관계에 대한 조사 면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요걸 혹시나 좀 바꿨을 때 이러면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우리 피의자 신문할 때 그 변호인 1번, 2번의 이야기였죠. 자, 피의자 말고 뭐 사건 관계에 대한 조사 면담의 경우에도 우리 조금 전에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옆에 앉아서 조력하는 거 있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관계인들은 뭐 피해자도 사건 관계인이 될 수 있겠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 면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다음 변호인의 의견 진술.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경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 후에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건 기억해 둬야죠. 신문이 끝난 뒤에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서면 제출, 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경관 해당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토록. 2번인데 신문 중이라도 승인을 받아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형소법에 있는 내용이죠. 신문 중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 진술 요청을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수송법에는 없는 거죠. 우리 수사준 측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신문 중에 의견 진술코자 하면 승인이 필요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3번인데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승인 같은 거 필요 없죠. 승인 없이 바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자, 4번.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의견 진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조서에 기재토록 되어 있다. 자, 피해자 보호. 피해자